내돈내산으로 해서 다 써보고 알려드리는 가성비. 요번에 새로 나온 그라인더예요. 굉장히 핫합니다. 단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면 이걸 사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오늘은 커피를 입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물품을 사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성비 검증된 기물들을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에스프레소가 아니라 핸드드립 용품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에스프레소는 꽤 난이도가 높습니다. 웬만큼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지속하기가 어렵거든요. 장비를 막 비싼 거 처음부터 막 다 사놓고 한 10번도 안 쓰고 집안 한 켠에 거의 모셔둔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또 반대로 캡슐로 돌아가는 분들 꽤 많이 봤고, 그래서 저는 입문자분들에게 핸드드립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핸드드립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 장비만 사서 따라오셔라 알려드리는 영상이 될 겁니다. 정말 광고 1도 없고요. 다 저희가 내돈내산으로 해서 진짜 다 써보고 알려드리는 가성비 제품들을 소개해드릴 뿐만이 아니라 맛있게 내려먹을 수 있는 초간단 레시피까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드릴 첫 번째 물품, 드리퍼와 서버입니다. 드리퍼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추천하는 제품은 단 하나, 하리오 02 사이즈 플라스틱 드리퍼입니다. 이 하리오 02 사이즈도 뭐 재질별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세라믹이나 유리 같은 걸 구매하시면은 깨지기도 쉽고요. 메탈이나 이런 거 비싸기 때문에 일단은 저렴한 거를 사셔서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하리오 드리퍼와 서버인데요. 한 세트의 최저가가 19,000원이더라고요. 링크는 전부 다 더보기란에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드리퍼는 말 그대로 커피를 담고 뜨거운 물을 부어줘서 뜨거운 물이 커피 안에 있는 성분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버는 추출된 커피를 담아줄 수 있는 용기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트로 사시면 하리오 필터 40매짜리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터를 다 썼다 그러면은 02 사이즈 필터를 사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하리오 드리퍼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제 채널에도 그렇고 여러가지 유튜브 영상들에도 그렇고 하리오 02 사이즈의 드리퍼를 활용한 레시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드리퍼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보를 얻기가 쉬워요. 그냥 02 사이즈 플라스틱이 정민 드리퍼다, 내가 드리퍼를 단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면 이걸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서버가 좀 더 이뻤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홀츠클로츠 서버를 추천드려요. 요거는 쿠팡이랑 공홈에서 다 살 수 있는데 9,8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필수는 아닌데 있으면 좋은 게 필터를 거치해 놓는 거치대예요. 이것도 홀츠클로츠 건데 요거는 21,500원입니다. 근데 이거 그냥 진짜 깔끔하고 하나쯤은 어쨌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소개를 해드려요. 그 다음은 커피 원두를 분쇄할 수 있는 그라인더가 필요합니다. 그라인더가 꼭 필요해?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카페에서 원두를 사게 되면은 그 카페에서 원두를 분쇄해서 고객에게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물론 그라인더가 필요 없지만 분쇄된 원두를 구매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원두는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부터 향미가 빠르게 휘발되기 시작하는데 커피가 가지고 있는 좋은 향미도 빠르게 손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홀빈을 구매하셔서 집에서 드시기 전에 그라인딩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라인더는 필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원두를 분쇄할 수 있는 그라인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한 가지는 자동, 하나는 수동이에요. 저희가 선택한 입문자들을 위한 수동 그라인더는 파인모어 C2 핸드밀입니다. 입문용 그라인더로 소문 나 있는 핸드밀이에요. 쿠팡에서 36,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보니까 한 39,000원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직구다 보니까 환율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3만원대에 다른 핸드밀도 있어요. 근데 얘만 스테인리스 스틸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쇄를 하는데 덜 힘들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직구다 보니까 저희는 받는 데까지 한 일주일 정도 걸렸거든요. 제가 이거를 받자마자 떨어뜨리니까 손잡이가 이렇게 나갔어. 이런 퀄리티가 좀 아쉽다. 아무래도 얘 같은 경우도 약간 끼고 빠고 하는데 좀 이런 소리도 나고 아무래도 가격인지라 품질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문자분들은 처음에 스타트하기에 손색 없는 핸드밀이다, 나는 좀 예산이 있어서 한번 끝판왕으로 가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일단 그냥 코만단테를 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똑같아요. 하리오랑 굉장히 많은 커피 애호가들이 코만단테를 쓰고 있어서 레시피들이 코만단테 클릭수로 공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냥 핸드밀계의 명품이라서 마감 처리라든지도 굉장히 좋고요. 일단 가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은 자동 그라인더를 한번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진짜 깜짝 놀란 게 자동 그라인더가 가격이 진짜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입문자분들한테 자동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 앞에 두 개의 그라인더가 놓여져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윌파 그라인더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홀츠 클로치에서 요번에 새로 나온 그라인더예요. 굉장히 핫합니다. 저희가 지금 급하게 공수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같이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윌파는 77,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얘가 최저가 기준으로 가격 등락이 좀 있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근데 한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그 사이에 가격이 좀 변동하는 것 같아요. 제 기준 왼쪽에 있는 이 홀츠 클러치 그라인더는 59,000원입니다. 근데 얘 배송비 붙으면 62,000원이에요. 윌파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굉장히 친한 친구죠. 월드 브로스컵 챔피언인 테츠 카스야가 집에서 사용하는 그라인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분들도 지금 집에서 이거 진짜 잘 쓰고 계세요. 입을 모아서 정말 칭찬을 많이 하는 그라인더예요. 분쇄 품질도 꽤 괜찮고요. 근데 2K라든지 200만원, 300만원 넘어가는 그라인더에 비해서는 입자의 균일도 자체가 그만큼 균일하진 않지만 집에서 브레이크 내려먹는 정도는 정말 손색 없는 그라인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이 윌파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에스프레소 분쇄를 지원하지 않는다. 온리 핸드드립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밝은 라이트 로싱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언스페셜 티몰에서 소개하고 있는 스페셜 싱글 라인업도 잘 갈린다. 근데 지나치게 밝은 커피들은 갈면 안 된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PD님들, 저희 팀원분들은 3년째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만족하면서 완전 정말 추천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또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은 얘가 블로업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PD님은 이런 거 쓰시거든요. 스타벅스에서 파는 컵 받침대인데 이게 사이즈가 딱 맞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누르면서 블로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홀츠 클러치 에스프레소까지 지원을 합니다. 분쇄도 조절이 80 클릭이 있어서 28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윌파보다 훨씬 더 촘촘합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까지 그래서 분쇄가 가능하지 않을까. 아까 저희가 에스프레소 추출했거든요. 진짜 그냥 제대로 추출됐어요. 저희가 맛도 봤는데 맛도 괜찮았습니다. 블로업까지 있는 게 인상적이죠.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더라고. 근데 뭐 이 가격에 우리가 이거 감지덕지지. 분쇄 한번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윌파. 데시벨 자체는 비슷한 것 같은데 홀츠 클러치가 또 하이톤이야. 그래서 좀 더 시끄럽게 느껴져. 그리고 홀츠 클러치는 화이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화이트 선호하시는 분들은 홀츠 클러치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감 상태를 보면은 당연히 이 가격에 막 훌륭하다 그런 정도의 마감은 아니에요. 근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괜찮다 느낌이 들고, 외관 마감은 확실히 좀 윌파가 좀 더 좋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홀츠 클러치가 조금 더 장난감스러운 느낌이라고 할까?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그라인더 둘 다 원두가 담기는 이 챔버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RDT를 반드시 사용하고 그라인드를 해주는 게 좋고요. 원스페셜티 분쇄도 가이드로 1050 마이크론 정도로 동일하게 칼리브레이션 해서 내렸고, 추출도 지금 똑같이 했어요. 저희가 지금 사용해서 내린 원두가 스프리브 로스트웍스 케냐거든요. 노르웨이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인데 노르딕 로스팅의 본고장이죠. 그 중에서도 케냐 커피, 그러니까 라이트 로스팅 중에서도 되게 밀도가 높은 콩이라서 이런 콩들을 사용해도 전혀 그라인딩 하는데 손색이 없다. 근데 이것보다 더 라이트해지면, 더 밀도가 단단해지면 그거는 그라인딩 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거의 동일하게 추출을 해서 지금 마셔보는 거거든요. 윌파 쪽이 좀 더 단맛이나 어떤 무거운 톤의 향미 위주로 표현이 되고요. 280 쪽이 좀 더 스펙트럼이 높고 컬러도 좀 더 밝고요. 단맛보다는 확실히 좀 향미 표현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분쇄 속도는 280이 훨씬 느립니다. 절대적인 속도는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근데 280이 호퍼의 디자인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원두가 싹 다 내려가서 갈려야 되는데 자꾸 팝코닝 현상이 생겨서 그라인딩이 다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지연됩니다. 그게 280이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 잔량 같은 경우에는 280보다는 윌파가 조금 더 많이 남아요. 대신에 뭐 이제 윌파 같은 경우에는 필터나 에어로프레스 이렇게 큼지막하게 글자로 써져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좀 분쇄도 조정하기가 좀 쉬울 것 같고요. 280은 좀 분쇄도 보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외관에 대한 마감이라든지 전체적인 완성도는 윌파가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언스페셜티 분쇄도 가이드를 통해서 특정 분쇄도를 타겟을 했을 때 얼마나 그 편차가 큰지 또 한번 알아봤는데요. 윌파 같은 경우가 1050 정도 마이크론으로 분쇄를 했을 때 표준 편차가 한 250 정도, 280이 240 정도, EK43 그라인더도 220 정도가 나왔습니다. 표준 편차가 적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타겟한 분쇄도 안에 비슷하게 분쇄가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에서는 그냥 진짜 컬러로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홈카페 디자인에 화이트가 좀 더 어울린다 그러면은 280으로 가는 거고, 블랙톤이다 그러면은 약간 윌파를 추천하는 거고, 나중에 혹시 모를 에스프레소까지 염두하고 그라인더를 사고 싶다, 홀츠 클러치 280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자, 드리퍼와 서버 그리고 그라인더가 준비됐으면 물을 따를 포트가 필요합니다.
바리스타 학원 다녀오셨던 분들이라면 이거 진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기본 포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쿠팡에서 13,000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물론 이것보다 더 저렴한 게 다이소에 이런 뚜껑 없는 포트 같은 게 있어요. 온도를 저희가 맞춰놓고 그 온도를 유지하면서 드립을 해야 되는데 뚜껑이 없으면 온도가 빠르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브루잉할 때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뚜껑이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얘는 뜨거운 물을 부을 때 이 뚜껑 쪽이 스테인리스라서 여기에 열 전도가 굉장히 쉽게 돼요. 브루잉을 하다가 이 뚜껑을 열어야 될 타임이 있거든요. 그때 이게 굉장히 뜨겁다고. 그래서 맨날 막 이거 뜰 때 막 이러면서 뗀다고 막 이거 뜨거워서 못 만져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면 안 쓰시는 게 좋고, 저희가 그래서 진짜 추천을 드리는 게 윌파에서 나온 전기포트인데 38,000원인데 온도 조절이 1도 단위로 됩니다. 심지어 온도 유지까지 돼요. 얘 같은 경우는 650ml 포트거든요. 얘는 1리터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1리터는 좀 크긴 하거든요. 큰 게 브루잉할 때 마냥 좋진 않아서 버넌을 이렇게 키시면 온도를 1도 단위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이제 92도의 온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내가 진짜 가성비로 입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진짜 추천할 만한 포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 윌파 같은 경우는 포트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다른 드리퍼보다 내가 자리를 잡았을 때 팔꿈치가 뒤로 훨씬 더 빠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다소 부자연스러워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브루잉하기에는 좀 무겁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드립포트는 항상 물을 일정하게 담아서 드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푸어하는 각도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 같은 경우 80% 이상 채우면은 포트가 되게 무거워지기 쉽다. 그리고 수구가 길고 각도가 좀 앞쪽으로 꺾여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을 보낼 때도 훨씬 더 멀리 나가요. 초당유량이 많아서 커피를 추출할 때 커피를 확실히 교반해 줄 수 있는 힘이 더 강한 포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드립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다만 점드립하기는 오히려 좀 편해요. 그래서 정말 저렴하게 핸드드립을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윌파 전기포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로 저울입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가성비 저울은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쿠바 저울이랑 하나는 홀츠클로츠 저울입니다. 아쿠바 저울은 16,000원에 쿠팡에서 주문을 했고요. 홀츠클로츠 저울은 20,000원에 주문을 했습니다. 핸드립을 내릴 때 무게와 시간을 보면서 추출 비율을 잘 맞춰서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울을 봤을 때 무게와 시간이 함께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저울은 무게와 시간까지 같이 동시에 볼 수 있고요. 각각 1kg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아쿠바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원분께서 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을 하시면서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한 저울이고요. 홀츠클로츠는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고요. 아쿠바 저울 같은 경우는 AAA 건전지가 3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건전지를 저희 팀원분께서 1년 동안 이거 사용하셨는데 한 번도 건전지 안 갈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쿠바 저울보다는 홀츠클로츠 저울이 조금 작고 낮아서 홀츠클로츠는 에스프레소용까지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반응 속도는 홀츠클로츠가 조금 더 민감해요. 근데 브루잉하는 데는 전혀 손색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이 두 제품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커피 용품들 중에 추천하는 세트로 제 핸드드립 레시피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드리퍼, 서버, 저울, 전기포트, 자동 그라인더 이렇게 다 합해서 구성을 하면은 13만원에서 14만원 정도면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릴 커피는 시그니처 로스터스의 파나마 핑카데보라 게이샤 내추럴 커피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레시피는 강배전이나 중강배전보다는 미디움이나 미디움 라이트 로스팅에 어울리는 레시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원두는 20g의 원두를 사용을 할 거고요. 물은 총 300g 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추출 비율은 1대 15 정도의 비율로 내릴 거고요. 물 온도는 92도를 사용을 할 겁니다. 얘 좀 단점이 항상 100도부터 다시 시작해 줘야 돼요. 92도로 세팅을 하고 원두는 20g을 사용할 거니까 브루징컵을 꺼내서 20g의 원두를 계량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카페에 가서 드셨을 때 핸드드립 한 잔을 시키면 대략적으로 15g에서 25g 정도 사이의 원두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20g이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5클릭으로 수정을 했고요. 파나마 이 핑카데보라 게이샤 같은 경우에도 밀도가 이게 낮은 커피가 아닌데 그래도 잘 갈리네요. 제가 20.5g 넣었거든요. 23.4g 나왔으니까
거의 잔량이 없네요. 이 분쇄도는 사용하시는 그라인더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쇄도는 언스페셜티 가이드 기준으로 한 900마이크론에서 1100마이크론 사이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핸드드립 분쇄도를 잘 측정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어 놨거든요. 무료고 누구나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언스페셜티 분쇄도 가이드를 들어가시면 종이를 인쇄를 하실 수 있어요. 분쇄된 원두를 한 꼬집 찝으셔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뿌려주세요. 너무 많이 안 뿌리셔도 돼요. 이 4개의 QR코드 위에 원두 가루가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좀 닦아주시고요. 이 4개의 QR코드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사진 사용을 누르시면 한 1096 마이크론 정도 되죠. 제가 아까 900에서 1100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타겟 안에 들어오죠. 근데 또 분쇄도가 가늘어지거나 굵어질수록 커피의 맛을 굉장히 많이 바꾸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분쇄도 가이드만 사용을 하시면 누구나 다 측량을 하실 수 있고 공유를 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만 체크하시고 계속 쓰시면 됩니다. 지금 이 윌파 포트 같은 경우에 단점이 뭐냐면 제 92도의 물을 설정을 하고 끓였거든요. 좋은 포트 같은 경우는 92도까지 딱 올라가서 멈춰요. 근데 얘는 온도가 95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92도로 와서 맞춥니다. 그런 정도의 기다림은 있어야 된다. 필터를 접어야 돼요. 하리오 필터를 접을 때는 이 선이 있는 곳만 한 면만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는데 접어주실 때 위쪽으로 갈수록 좀 더 접어주세요. 한 2-3mm 정도. 그러면은 딱 달라붙거든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린싱을 시켜줘야 되는데 린싱은 뭐냐면 이 필터를 드리퍼에 딱 달라붙게 하고 드리퍼와 서버를 예열해주는 행위예요. 근데 저는 린싱을 집에서 내릴 때는 그냥 찬물로 합니다. 쏘물로 린싱을 하면은 주전자로 붓는 것보다 훨씬 많은 유량 때문에 압력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딱 깨끗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뜨거운 물로 린싱을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린싱을 안 하셔도 괜찮고요. 분쇄된 커피를 담아주시고요. 살짝 흔들어서 평평하게 만들어 줄게요. 처음에는 이제 뜸을 들여줄 거예요. 뜸은 뭐냐면 본격적인 추출을 하기 전에 사전 적심을 해주는 건데 그 다음 추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커피가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먼저 방출시켜주는 행위를 우리가 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를 먼저 누르고요. 60g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바깥으로 그리고 다시 안으로 60g 뜸을 들여줍니다. 얘가 유량이 굉장히 많고 반응 속도가 느려서 잘해서 미리 끊어 주셔야 돼요. 30초가 되면은 1차 푸어를 해줍니다. 140g까지 이렇게 다시 가운데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1분이 되면은 220g까지 다시 가운데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220g까지 그 다음에 이제 또 1분 30초가 되면은 300g까지 이렇게 부어줍니다. 2분에서 2분 30초 사이에 물이 다 빠지면 돼요. 물이 다 빠지는 시간이 3분만 안 넘어가면 됩니다. 빠졌으면은 드리퍼를 이렇게 제거해주고요. 뜸까지 포함해서 60, 80, 80, 80 이렇게 물을 부어줬습니다. 다 추출된 커피는 안에 있는 커피가 잘 섞일 수 있도록 흔들어준 다음에 너무 맛있어요. 지금 단맛도 추출이 굉장히 잘 돼서 좀 더 주시한, 좀 더 무겁고 실키한 텍스처가 느껴지고 검붉은 계열의 노트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레시피대로만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웬만한 커피는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내 입맛대로 변수를 조금씩 조절해 보면서 내리면 되는 거죠. 분쇄도를 조금 더 가늘게 해보거나 굵게 해보거나 물 온도를 조금 더 높여보거나 낮춰보거나 담는 커피향을 좀 더 줄여보거나 좀 더 늘려보거나 추출량을 좀 더 줄여보거나 좀 더 늘려보거나 하면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커피를 세팅하는 재미도 한번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늘 입문자들을 위한 갓
가성비 핸드드립 용품을 소개해드리고 또 그 용품들을 활용해서 커피를 맛있게 내려 드실 수 있는 레시피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더 딥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들까지 아마 쫙 정주행하시면은 거의 뭐 바리스타 수준으로 집에서도 맛있는 커피를 내려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커피에 관련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아니 근데 진짜 핸드드립이 굉장히 가볍게 집에서 커피를 시작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에스프레소보다 맛이 떨어지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집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이 많이 있어도 핸드드립을 굉장히 주로 즐겨 먹을 만큼 스페셜티 커피를 정말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정말 이 영상을 보시고 이 기물을 만약에 사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레시피를 따라오신다면은 진짜 집에서 맛있는 커피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정말.